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14회 MK 경로대잔치 행사가 14일 뉴욕 행사에 이어 15일 오전 11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4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뉴욕에 이어 15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는 4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제14회 미디어 코리아 그룹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 벤자민 유 대표는 이민사회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효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올바른 경로 효사상이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와, 대단합니다. 이날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캐슬린 하나반 버겐 카운티장과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인사회 노인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is very nice to be with you today when we celebrate so many seniors and the events that are happening today. I've always admired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care that they give to the elders in their community. I salute all of you. I'm glad to be part of i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years to come. 감사합니다. I'd love to thank the MKTV family for their support of their community, their loyalty to their community, and I'm so happy to have been a very, very small part of this celebration. I'm honored and privileged to call you all friends and keep up the great work. 일부 공식 행사에서는 잉그루드 병원 마이클 피트로위치 부원장과 장스타 태권도 장순길 관장,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 등 MK 경로대잔치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고주 12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보니까 여러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로하셨는데 상당히 기뻐들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김소영 한소리 선교단의 난타 공연 무대를 시작으로 나루 한국전통예술단의 태평무와 정혜선 한국전통무용단의 꼭두각시 공연이 이어졌으며 조수정 동포 가수와 지난해 추석맞이 대잔치 장수만세 우승자인 이계선 씨의 트로트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옛노래를 연주한 올해 18살의 엘리자베트 양은 뉴욕에 이어 뉴저지 공연에서도 어르신들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좋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저는 축하드립니다. 노인을 위해서 이 MK가 이 해마다 해주는 잔치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로잔치 최고! 화이팅! 오늘 경품 추첨 명예의 대상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은 포트리에 사는 백영자 씨가 당첨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첨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첫째는 그리고 저 MK 방송국에 감사드려요. 경로사상 고취에 앞장서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뉴욕과 뉴저지 경로대잔치에 이어 오는 10월 8일 맨해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장수만세 코너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다시 한번 흥겨운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 의회가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연방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한미 FTA와 미 파나마 FTA, 미 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 심의를 시작한다고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레이디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15일 미 통상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브레이디 위원장은 14일 한 민간 무역단체 초청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4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채무대책회의에서 이런 세금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세금 감면안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 감면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창출 속도는 상당히 둔화됐고 실업률은 9.1%에 달해 미 언론들은 고용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고용인 체류 신분 확인 시스템인 이베리파이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리파이는 회사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기 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방 하원의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의원은 14일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회사에서 이 베리파이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법 노동자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들은 신규 채용에 한해 이 베리파이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신분 관련 서류인 I-9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오사마 빈 라덴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지명했다고 아랍권 위성 보도 채널 알 아라비아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날 이슬람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와히리의 지도력 아래 알카에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신께 기도한다며 새 시대에서는 폭정과 이교도적인 무슬림의 땅이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와히리는 빈 라덴이 지난달 2일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군에 사살당한 이후 빈 라덴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미 프로풋볼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하인스 워드가 한미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민간 외교관으로 변신합니다.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16일 하인스 워드를 한미 미래비전 명예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라면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1일 뉴욕에서 워드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대사 위촉은 양국 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조지아주가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강력한 이민 단속법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주를 떠나는 등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4월 주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통과시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이민법 시행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대거 조지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5월 중 전월 대비로 0.3%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자동차와 의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네이도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로 주춤했던 미국의 산업 생산이 5월에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4월에 보합 수준에 그쳤던 산업 생산이 5월 중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특히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하고 4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제조업 생산은 5월 중 0.4%를 증가했습니다. 또 광업 생산은 0.5% 늘었고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부분은 2.8% 감소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골프 대회인 US 오픈 우승을 노리는 최경주 선수가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다크호스에 선정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발간한 US 오픈 특집판에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룩 도널드, 마틴 카이머, 필 미켈슨, 닉 와트니, 리 웨스트우드 등 5명을 꼽았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최 선수와 함께 앙헬 카브레라, 샤를 슈워첼,
제이슨 데이, 헌터 메이언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 선수에 대해 지난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했다면서 역도 선수 출신의 그를 이번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후보로 꼽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정치나 경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개인 스포츠 종목인 골프와 테니스의 세계 랭킹 상위에서 미국 선수의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골프와 테니스 종목의 메이저 대회가 곧 시작되지만 미국 선수들의 우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주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의 일부 지역이 폐쇄됩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던 공원의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은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낚시와 바베큐 등을 하면서 발생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제거하며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쇄가 확정된 지역은 승마장이 있는 오버팩 공원입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전해드리는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에 이른바 텍스팅을 뉴욕주가 2급 교통위반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가 됩니다. 이 적발이 될 경우에 범칙금이 $150의 벌점 2점이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사입니다. 폭등세에 있던 휘발유 값이 한숨 돌렸다는 제목인데요. 평균 휘발유 값도 갤런당 $3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레귤러 기준이죠. $3.69. 이 $4 이상인 주는 3개 주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그리고 우리 뉴욕 바로 위에 있는 커네티컷주 3곳뿐이고요. 뉴욕주는 $3.95로 한 달 사이에 21센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사용을 줄인 것이 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다음 소식은 이 오렌지 건설 대표인 남국희 씨가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166만 횡령 혐의로 구속된 남국희 씨가 중절도와 불법 작물 소지, 2급 서류 위조, 2급 불법 위조 서류 소지, 2급 신분 도용, 사기 등 모두 10개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남 씨가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일 목적으로 장기간 계획적인 사기였다. 그런 혐의가 있다. 그러나 남 씨는 무죄를 주장을 했고 오는 8월 1일 공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영주권 소식인데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줄이는 대신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 인력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과 일정 조건으로 신규 창업하는 외국 기업가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으로 현재 H-1B의 수요를 줄이게 된다는 목적이 있죠. 고급 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없는 H-1B 비자의 3년 연장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H-1B 비자 수요자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국에서 있게 되는 선거 관련 기사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뉴욕, 거주,
한인 시민권자에게 대해서 입국 금지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9일자 뉴욕 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피터 성 재미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전후회 총연합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불법 고용 단속 회오리 분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연방이민국이 불법 체류자 고용업주 색출 작전에 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뉴욕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업체에 불체자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감사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 실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감사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I-9 폼, 다시 말해서 취업 자격 확인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또 정상 임금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 대상은 주로 식품과 건설, 봉제업체 등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이 많은 업종 그리고 금융 서비스 IT 업체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김성환 외통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한다는 기사인데요. 유엔 총회 참석차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한인 입양아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를 뉴욕 총영사관에 초청해서 한미 관계 친선 대사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또 워싱턴 DC로 가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로컬 소식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BYOB, Bring Your Own Bar를 다시 말해서 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하는 업소 단속 비상에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BYOB 허가업소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고 여기서는 팔면 안 되죠.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타운 정부에 제기돼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펠팍 타운 내에는 총 14개 업소에 BYOB 면허가 발급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한 업소가 또다시 BYOB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들 주의가 기울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에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근사한 가든 바베큐 피크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뉴 갤럭시 휴대폰, 타블렛 PC, 최신 카메라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학부모 주최 2011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 문의 전화는 718-639-4673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미동부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부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이 책은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과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올바른 자존감 형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12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살펴보고 이 행동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되짚어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 36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거 원장님께서 척추주사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척추주사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척추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의 경우 1년 후 약 80%의 사람에게서 척추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보다도 효과가 있었고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70%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가 지속시간보다 그 효과가 오래가는 이유는 한번 가라앉은 신경의 염증은 다시 부어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면 통증 자체가 병이 되어 근육통이나 또 다른 종류의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의 악순환이 옵니다. 척추주사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또 통증이 경감된 후 일상생활과 운동요법 등 다른 재활치료를 원활히 함으로써 허리나 목의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주 총연, 줄이지 않고 그냥 부른다면 미주한인의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지난 5월 말 시카고에서 24대 회장을 뽑는데 미국 전역에서 전현직 한인 회장들이 모여들어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자 수는 134명이었고 우편 투표자 수는 802명으로 총 9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말한다면 50년 역사를 지닌 뉴욕 한인의 전현직 회장을 합칠 경우 30명이고 그중 뉴욕에 생존하고 있는 회장 17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퀸스 한인회로 말하면 통합하기 전에 플러싱 한인회와 중부 퀸스 한인회 전현직 회장을 망라하고 브루클린 한인회,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 그리고 롱아일랜드 한인회, 맨해튼 한인회, 마운트 버넌 한인회까지 합쳐서 100명 가까운 수의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등록을 한 것은 아니었고 전국에서 1133명이 등록한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거 3개월 전부터 후보 대리인들이 이 과열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향응이 난무했고 또 현장 투표에 참여한 일부는 특정 후보가 지불한 항공권을 이용해서 시카고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거였으니 그 말썽이 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선거에 패배한 유진철 후보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권자가 8명뿐인 지역에서 투표용지 33장이 발송된 것은 물론이고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없었다는 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자가 패한 후보자를 찾아와서 15만 달러짜리 수표를 건네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그런 정황이 밝혀져 미주 총련의 앞날에 먹구름이 일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틀 전 서울에서 열린 2011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도중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은 미주 총련 소속 회원 70여 명이 집단 퇴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장 헤드테이블에 미주 동포를 대표하는 미주 총련 남문기 회장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죠. 250만 미주 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처신들을 하고 다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최 측인 재외동포재단은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원거리나 소외지역 한인회장들을 배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 총련 소속 회장들이 집단 퇴장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었는가? 미주동포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올바른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가 과연 그 미주동포들의 진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인가? 이런 단체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장이나 뉴저지 한인회장은 어떤 처신을 했는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16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시 80도를 넘어 따뜻할 것이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밤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서 6월 16일 목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